21번이고요.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조금 높았던 문항들 그리고 꼭 우리가 같이 다뤄야 할 그런 문항들 위주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번 때는 아주 자세히 하진 않을 건데요. 빈칸과 순서 삽입을 좀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조금 스피디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밑줄 의미 추론 문제인데 원래 3점짜리죠. 근데 일단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2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이 밑줄 친 의미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여러분들 필기하실 내용들 제가 간단하게 적어드리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해야겠다. 좋지. 자, 일단 21번 얘는 밑줄 의미 추론 문제인데요. 쌤이 지금 아이패드가 없어요. 학원에 두고 왔는데 어딘지 잃어버린 것 같아갖고 일단 이 한글 파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밑줄 의미 추론 문제는 그냥 대입파악이다. 대입파악처럼 푸시면 된다. 즉 주제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제에서 저 밑줄 친 전체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밑줄 친 의미로 넘어가야 하고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putting out fires instead of creating a spark라는 걸 직접 해석하시면은 put out은 끄다야. 그러니까 불을 끄는 거지. 불을 끄는 거야. 뭐 대신에 creating a spark, 불꽃을 일으키는 것 대신에. 뭔가 불꽃을 스파크를 튀게 하는 것 대신에 불을 꺼버린다는 현상.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 put out이라는 뜻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읽게 되는 이 밑줄, 이 밑줄은 문제에서 이 밑줄 친 부분의 해석을 은근히 완벽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대단히 어려운 문법이 쓰여서가 아니고 굉장히 생소한 어휘 또는 표현들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속담이 나온다던가 이제 그랬을 경우.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건데, 그치? 의미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전체 주제를 먼저 파악해보면은 그 주변 정보가 보이면서 밑줄이 추론이 될 거라는 거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말입니다. Teachers are constantly under stress.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테스트 스코어가 국가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테스트인데 그 점수가 have become the primary focus, 주된 중심점이 되고 있다고요. 어디서요? 교육의 영역에서. 교육에서 중심 영역이 교육적 영역에서 중심이 되고 있다. educator, 교육자들은 그래서 are first, 송태입니다. 강요받는데요. 뭐 하도록 강요받는 거예요? To teach to the test. 그 시험에 맞춰서 가르치도록 강요를 받고 있고요. So, 그래서 that becomes the curriculum content. 그게 바로 커리큘럼의 컨텐츠, 교육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은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해준 거 뭡니까? 첫 번째 정보 뭐냐면요. 교육 영역에서 시험이 주가 되고 있음. 이게 지금 포인트인 겁니다. 그쵸? 뭐 영상 잠깐 멈추시고 쓰셔도 좋습니다.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근데 창의성과 혁신이 take a backseat. 요거 조금 중요하지 않나? 내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요 대입파악 있죠. 쌤이 대입파악 좀 풀으라고 했잖아. 대입파악적인 접근법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뜻인 거야. 그럼 뭐냐면은 호불호인 온 거잖아. 근데 이거 호불호가 들어난 거야. 왜? 내가 창의성과 혁신은 일반적으로 좋은 거지. 근데 걔네가 뒷자리에 탔대. take a backseat. 그러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창의성과 혁신이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어떤 현상이다? 안 좋은 현상이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because taste taking strategies, 시험을 잘 보는 전략이 forefront, 앞에 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비판적인 생각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불호죠, 불호. teaching to the test, 시험에 맞춰서 가르친다는 것은 그저 의미하는데요. 학생들이 good at answering multiple choice questions. 멀티플 초이스는 여러 개의 선지가 있는 문제인 거니까 객관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객관식 문제를 correctly 답 맞추는 것만 애들이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반복된 겁니다. Most teachers become frustrated. 자, frustrated 형광펜. 그리고 아까 take a backseat 형광펜.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글쓴이가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잠깐 일로 넘어와 볼게, 얘들아. 자, 일로 와볼게. frustrated는 좌절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좌절하고 있대요. 왜? 자꾸 시험만 가르치게 되니까. 창의성과 혁신이 없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로 오셔갖고 many feel like,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다. 그들이 뭐 불을 꺼버리고 있다고. 뭐 대신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 대신에. 그치? 그럼 저기서 저 맥락에서 스파크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려나? 스파크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그리고 fire를 꺼버리는 것. 푸다웃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요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야? horrible situation. 이거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put out fire 하는 거 스파크 대신에 put out fire 하면은 끔찍하다는 거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야. put out fire는. 그래서 불을 끈다는 말은 이꼴 무슨 뜻이냐면은 불이 아마 창의성이겠죠. 창의성을 꺼버리는 것. 즉 불을 끈다는 말 그럼 여기서 뭐겠어요? 시험 위주로 가르친다. 그게 여기서 put out fire가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스파크는 여기서 창의성을 보고, 그쵸? 그러니까 애들한테 진정한 교육 대신에 시험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끔찍한 상황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라는 거겠고요. 그럼 밑줄 친 의미를 찾아보자면은 정답은 1번이 된 거죠. Controlling their students.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rather than 뭐보다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것보다는. 괜찮죠. 좋은 걸 해주는 거 대신에 나쁜 걸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쌤, 근데 컨트롤이 학생들이 통제를 잘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통제가 좀 돼야 되잖아요, 원래 교육은. 네, 라고 이상한 또 논박을 펼치지 마세요, 혼자. 혼자 머릿속에서 이상한 옵션을 만들어내가지고 괜히 혼자 어떻게든 스스로를 헷갈리게 하지 않으면 미쳐버리는 병이 걸린 것 같아, 가끔. 어? 여기서 지금 포인트 느껴졌잖아. 인스파이어랑 컨트롤링이 있으면 인스파이어가 더 좋고 컨트롤링이 안 좋다는 거 단순하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1번 고르시면 되고요. 2, 3, 4, 5는 근데 얘들아, 이 문제가 쉬웠던 이유가 2, 3, 4, 5는 다 긍정적인 내용이다. 봐봐라. 1번만 부정적인 내용이고 2, 3, 4, 5는 긍정적이야. 선생님들의 실업률을 낮추는 건 좋은 현상이고 교실이 안전하게 되는 거 좋은 현상이잖아. Resolving conflict, 갈등 해결하는 거 좋은 현상이잖아. 학생들을 overcome,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좋은 거잖아. 그래서 1번이 더 정답이었다. 더 확실하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랑. 그 다음 23번. 23번은 주제 문제인데 3점입니다. 3점이었는데 역시 뭐 대입파악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데 주제를 파악하시면 되겠다. 근데 역시 뭐 주제를 파악할 때는 어떻게 일단 첫 번째 가능하다면은 호불호를 따져보자. 호불호를 따져보자. 근데 그 딱히 어떤 호불호를 드러내는 글이 아니고 설명문 위주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종합추론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종합추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정보가 나올 때마다 잘 정리. 잘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 입장에서 킹받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잘 한번 해봐. 잘해야지. 그치?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하느냐? 그거는 포인트는 그거였죠. 방금 나왔던 정보랑 중복되는 건지 새로운 정보인지 좀 따져보자고 쌤이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따져보시죠, 저랑. It might be surprising. 놀라울 거래요. To learn. 이걸 알게 되면 뭐를? What takes place. take place는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다. 오케이? 물론 저거. In a deaf. deaf는 귀가 먼 사람이죠. 귀 먼 사람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면 놀랄 거래. When they are in a sound-rich environment. 소리가 풍부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자, 그럼 첫 문장 정보죠. 무조건 정보죠. 정리해볼게. 소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소리가 풍부한 환경에서 귀 먼 사람이 뇌에서 귀 먼 사람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되면 놀랄 거다라고 했지. 그럼 이것도 놀라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제발 생각을 해봐. 첫 문장에서 이 말한 거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니네 알게 되면 진짜 놀랄 거야 라는 말을 했어. 그럼 너는 동시에 어떤 생각해? 내가 수업 때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 니네 진짜 놀랄 거야. 얘들아? 자, 근데 빈칸 추론이 진짜 중요해, 얘들아. 갑자기 너네 어떤 생각 들어? 뭐야, 씨발, 왜 말 안 해줘? 뭐야, 뭔 얘긴데? 뭔 일 있었는데? 궁금해지잖아.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이걸 알게 되면 놀랄 거야는 지금부터 요거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는 거잖아. 그치? 소리가 풍부한 환경에서 그럼 귀먼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게 바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거죠.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So deaf, 귀 먼 사람들은 not able to perceive sounds. perceive는 인식하다요. 소리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with the cochlea. cochlea는 달팽이관입니다. 그리고 to transport sound information. 소리 정보를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from the cochlea. 달팽이관에서 to the brain. 뇌까지. 방금 읽었던 문장 그럼 정리하면 뭔 소리냐면은 귀 먼 사람들은 소리를 인식 전달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다음 그들에게는 the easiest thing to be aware of 뭔가를 aware 인식하는 건데요. 아는 건데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When listening to piece of music 음악 한 곡을 들을 때 그들 가장 인식하기 쉬운 건 바로 vibration 진동이라는 거죠. 진동. 그러면은 소리를 인식 전달하는 게 아니고 들을 때
어떤 것을 인식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전동을 인지한다는 거죠. 인지. 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걸 읽어봐, 얘들아. 뭐 런던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인팩트부터 여러분 쭉 읽었어? 여기까지가 다 런던의 DJ들이 하는 일에 대한 예시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다 베토벤의 예시입니다. 그럼 다 싹 다 예시고 추가적으로 주는 정보는 없고 지금 우리가 정리한 정보 이거 두 개 있죠. 요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만 써놨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DJ들이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하고 청각장애인들에게. 그리고 베토벤이 청각장애인이었지 않습니까? 진동을 이용해서 어떤 소리를 인식했던 그런 예시가 나온 거죠. 그럼 주제는 끝난 거야. 뭐 한다는 거야? 소리를 인식 전달할 수 없으니 진동으로 인식한다는 거고 그거에 맞는 정답은 using vibrations for the deaf to perceive sound. 청각장애인들이 perceive sound, 소리를 인식할 때는 진동을 사용한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2번과 5번에서 선지들이 좀 나왔는데요. 2번 고르신 분 소수 있었습니다. Common misconceptions about the deaf's hearing. 귀가 먼 사람들의 청각에 대해서 있는 흔한 오해들. 굉장히 뭐 매력적일 수 있어. 오해인 거잖아. 왜 어떤 오해를 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청각적인 사람들이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거라는 생각조차 그런 거 못했으니까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글의 주제냐고. 이 오해를 다루는 게 글의 주제였어? 너네 그런 오해가 있어 하고 끝나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어? 그게 아니잖아. 인식과 전달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진동을 인식한다라고 여기서 그냥 딱 두 문장 말해줬다고. 이번은 네가 정보 정리 안 하고 그냥 다 읽고 나서 그래서 뭔 말이지? 그냥 뭐 약간 이런 건가 보다 고른 거야 그냥.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독해하지 않은 거라고. 이거는 태도의 문제야. 혼나야 돼. 5번. 이건 제일 혼나야 돼.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오답인데. 크리에이트, 바이브레이션, 나왔어. 환경 나왔어. 엔터테인먼트, 퍼블릭, 음악이니까 나왔어. 이러고 너 5번 고른 거잖아. 정신 차려, 임마. 언제까지 단어로 선지 고를 거야? 안 돼. 바이브레이션, 리치, 인버런먼트. 진동이 많은 환경을 퍼블릭 엔터테인먼트, 공공의 어떤 오락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주제냐고. 어? 청각장애인 나오지도 않았어, 심지어. 이거를 소재랑 주제 완전 아웃이야, 5번. 니 그냥 글 이해 제대로 못한 것 같으니까 대충 단어 보고 찍은 거야. 제발 그렇게 독해 그만하세요. 다음 넘어갑니다. 24번. 이들의 주제를 알맞은 거 물어봤어요. 자, 요거는 most people 형광펜 치고요. 그리고 버스 형광펜 쳐야겠죠? 왜요? 요 most people은 대부분의 사람들. 벗은 역접이잖아. 느낌 왔어? 내가 왜 자꾸 글의 유형을 공부해야 한다는지 아시겠어? 24번은 제목 문제였는데 이것도 대입하기죠. 결국 주제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풀렸냐면요. 이 글의 유형이 통념의 역접이었죠. 통념, 역접. 봐봐, 해석해봐. 자, 갑니다. Most people don't enjoy feeling gloomy. 우울한 느낌, 걱정스러운 느낌, inadequate, 부적절한 느낌. 이런 걸 즐기지 않는다고. 대부분. 당연하잖아. 누가 우울한 거 좋아해, 걱정 좋아해. 근데 the surge of righteous indignation and energy.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어야 되는 거야. 뭐야. The surge, 급상승, 밀려오는 거야. righteous, 정당한 분개. 밑에 써있죠. 이 단어는 indignation, 분개 써 있습니다. 정당한 분개가 밀려오고 그런 에너지 어떤 에너지? That comes with anger. 분노와 함께 오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can feel stimulating.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organizing 뭔가 조직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좀 넘어가서 pleasurable 기분이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흐름 바뀐 거잖아.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분노가 안 좋겠지만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들도 적당하면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시작된 거고 이펙티브에 한 번 더 연관표 쳐보시고 완전 끝난 거지 이거는 그치? 뭐야? 분노는 또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대요.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오케이? 그러면은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도 때로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고 정답은 그럼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Anger, energize us. 분노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었다는 거야. 통념 역접을 캐치를 하셨어야 된다. 알겠죠? 통념 역접.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바로 빈칸으로 가볼 겁니다, 여러분들. 31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자, 빈칸 들어갈 텐데요. 빈칸도 대입파처럼 일단 푸는 거예요. 글의 주제를 알아내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문장의 위치 그리고 그 기능을 파악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빈 문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빈칸 문장의 위치와 기능을 먼저 파악해 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One solution to this paradox is to become 빈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31번의 빈칸을. 자, this paradox는 이 역설입니다. 이 역설에 대해서 솔루션, 해결책이 하나 있대. 이 역설은 아마 그럼 문제인가 봐. 이 역설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니까 문제일 거 아니야, 그치? 해결책은 뭐다? 빈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to become 빈칸, 빈칸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문장 위치 봤어요? 굉장히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밑에가 애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 역설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역설 파악하시고 그리고 문장 빈칸 아래 정보 파악하셔야 돼요. 됐어요? 일단 그럼 빈칸 아래 정보를 파악을 해볼 텐데 요것만 읽어도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불안하셔서 위로 올라가시고 다시 파악해보는 건 좋습니다만 일단 요거부터 읽는 거 굉장히 추천해요. 요것만 읽었는데도 정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 자,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benefits, 이득을 준다면이죠. 어떤 이득이에요? That no one else offers. 아무도 줄 수 없는 이득을 준다면. 그럼 우리 친구들은 have a tremendous stake 하면은 stake는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엄청난 이해관계를 가질 거다. 우리의 welfare, 행복에 있어서. 그리고 therefore, 그러므로 want to help, 도와주고 싶어질 거다. When we most need it. 우리가 그걸 아주 많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자, 정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 정리합니다. 우리가 남이 줄 수 없는 이득을 우리가 줄 때 친구들이 우리를 어떻게 된대?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그 말이 좀 어려웠지? Tremendous stake in our welfare.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과 이해관계가 얽혀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도 뭔가 득되고 실될 게 생긴다는 거야. 손해보고 득볼 게 생긴다는 거라. 뭐랑 연관돼서? 나의 행복과 관련해서. 즉, 내가 행복하면은 그 사람도 좋아진다는 뜻을 저렇게 어려운 말에 쓴 거예요. 그러면은 어, 내가 남이 줄 수 없는 이득을 내가 주면은 친구들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야. 왜? 자기 행복도 나의 행복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도와준다는 거야. 계속 갑니다. 근데 이 key distinction, 아주 뚜렷한 핵심의 뚜렷한 차이는 is between 뭐와 뭐 사이의 차이냐면요. fair weather friends 그리고 true friends.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친구와 fair weather friends, 가짜가 아니고 좋을 때만 친구인 그런 친구들과 true friends를 구분할 수 있는 차이. We tend to know. 우리는 아는 경향이 있다. Who our true friends are. 진짜 우리 친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 그들의 행동에서 아는 건데 behavior. 우리를 향한 행동입니다. Toward us. 근데 언제? When we most need their help. 우리가 가장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의 태도.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사람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이 날 도와주는 거 아닌가. 지가 필요할 때만 붙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친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 그러면 내가 많이 필요로 할 때 날 도와주는 거 좋은 거잖아. 근데 이런 거는 언제가 나온 거라고? 남이 줄 수 없는 이득을 우리가 줄 때 그때 바로 친구들이 날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역설이 뭔지를 파악해 보기 전에 일단 해결책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읽고 끝났어. 남이 줄 수 없는 이득을 주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야. 친구들이 날 도와준다는 건 좋은 거거든.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첫 번째 정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이 줄 수 없는 이득을 우리가 주는 게 첫 번째 조건인 겁니다. 이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남이 줄 수 없는 이득을 우리가 준다는 말을 1, 2, 3, 4, 5 중에 그럴듯하게 한 보기가 있으면은 걔를 고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인기 있는 거, 우리가 인기 있을 때, 선생님, 제가 인기가 있으면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인기가 아니지 않나요?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인기가 있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초점 맞춘 거는 요게 지금 남이 줄 수 없는 이득을 내가 주는 거였잖아. 그게 나의 인기는 아니지. 난 인텔리전트 내가 똑똑하면은 아 뭐 좋은 말이지만 그것도 아니지. 의심하면 말이 안 되고 이 replace가 뭐야 대체하다잖아. 그럼 replace able은 대체 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 replaceable은 대체할 수 없느냐. 아, 남이 줄 수 없는 이득을 준다는 건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4번 괜찮고 self-sufficient 자기 충족적인 거 이건 뭐 남이 줄 수 없는 이득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고 그치? 그 정답이 4번 쪽으로 붙여졌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불안하실까 봐 위에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정의 진화는요. special problem 문제가 하나 있대. That is captured by bankers paradox. 뭐야? 은행원의 역설과 같이 엮이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 어떤 문제가 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 은행원의 문제와 똑같다. 은행원의 역설과 똑같다. 그러면은 이 역설이 뭐겠어요? 우정의 역설일 거고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우리 이 역설 문제가 되는 거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일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요거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은행원의 역설이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부터 쌤 읽어볼게. 여기 갑니다. Banks end up loaning money to the people.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데요. end up, 결국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누구한테? To the people who need it least. 가장 조금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While denying loans to those who need it most.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denying 어떻게? 거절하면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원의 역설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 은행원의 역설이라는 것은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게 은행원의 역설인 거야. 그럼 여기서 우정의 역설로 넘어가시면 우정의 역설은 뭐겠어? 뭐겠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을 안 주는 게 바로 그 우정의 역설인 거지. 근데 이 우정의 역설 해결하려면 뭐 해줘야 된다고? 네가 내가 지금 도움 너무 필요한데 친구가 나를 안 도와줘. 그게 역설이고 문제야. 그럼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이 줄 수 없는 이득을 내가 주라는 거지.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글이었어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맞았습니다. 정답 4번. 다음 32번 빈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빈칸 문장 어디 있나 했다면 맨 마지막이 빈칸 문장이에요. 그렇죠? 빈칸 문장 가볼게요. 입니다. 어디서부터지? 여기서부터입니다. Just as species learn from the collective successes and failures. 뭡니까? species, 종들이 learn, 배우듯이. 어떻게 배워? 집단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운다. 근데 어떤 성공과 실패냐면은 lower orders of biological organizations. 더 낮은 더 낮은 위계의 orders, 위계, 질서 이런 거죠. 생물학적 유기체, 생물학적 조직. 그것이 근데 더 낮은 존재인 거야. 더 낮은 서열의 존재인 건데 그것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원래 종들은 생물체들은 배운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처럼 이 would seem that 마치 또 그런 것 같다. 어떤 것 같다? 우리 조직들도 should learn from 빈칸. 빈칸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저 문장을 또 분석을 해볼게요. 31번 했으니까 이 32번 넘어간 건데 32번 빈칸을 분석을 해보자면은 뭔 말이냐면은 마치 어떤 것처럼 조직이 조직이란다. 그 종이 그러니까 그 종은 생물체를 말하는 거겠죠. 생물체가 더 낮은 위계의 생물로부터 그 실패와 성공에서 배우듯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조직도 빈칸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친구랑 어떤 친구냐면은 잠깐만 좀 입혀가면서 갈게요. 종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조직인 거지. 오케이? 종이 가리키고 있는 건 조직인 거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럼 얘네가 어디서 배웠어? 더 낮은 위계의 생물로부터 종들이 배웠잖아? 그러면은 조직도 어디? 파란색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까지 캐치됐어요? 파란색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야. 조직도.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될 정보. 조직은 어디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조직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 포인트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게 빈칸이 되겠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직은 어디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읽어봅니다. 만약에 individual humans, 우리 사람들이 이런 배울 수 있어. 좀 복잡한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면은 follow, 따라갈 겁니다. That organizations created by and composed of individual humans. 여기까지 해석하면 조직들인데 organization 어떤 조직이냐면은 우리 individual human에 의해서 created, 만들어지고 또 composed of, 구성되어 있는 그 조직입니다. 걔네가 또한 have the capacity to learn, 배울 능력, 그게 있다라는 점인 거죠. 계속합니다. nature, 자연에서는. 그럼 이제 뭐 나오겠어? 어떤 종들에 대한 얘기 나오겠죠. 자연이잖아. 그 종들이 있는 게. 그 자연에서는 learning occurs, 학습이 발생한다는데 multiple levels of organization, 다차원의 조직에서 발생한다. 계속합니다. immune system은 면역 체계, within an individual organism, 하나의 개별 유기체 내에 있는 면역 체계가, 즉 하나의 생물체에 있는 면역 체계가 뭔가를 배운대요. Each time it interacts with a pathogen 하면 병원균이거든. 병원체. 병원체와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뭔가를 배운대요. 계속 갑니다. Individual organisms, 그 개별적인 유기체는 또 배우는데요. 계속 뭔가를 배운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뭔가를 배우듯 기억해. Through a combination of their inherited genetic code and changes 하면은 그들의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타고난 물려받은 유전 코드 그리고 변화들, 이런 것의 조합에서 뭔가를 배운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 있죠. 다 genetic code and changes 형광펜 치시고, 그리고 interacts with the pathogen 형광펜 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의 면역체계, 이건 전체지. 근데 그 면역체계 안에 부분으로 들어오는 병원체가 있죠. 여기에서 배운대잖아. 전체에서 부분. 그리고 그 사람의 유기체, 그 생물체가 있어 하나가. 그럼 전체, 몸뚱아리 전체지. 근데 그게 어디서 배운대? 그 몸뚱아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유전자와 일종의 변화에서 배운다는 거죠. 그럼 전체가 부분에서 배운다는 거죠. 그들의 individual learning may then impart a high level learning. 고차원의 학습이 가능해졌는데 어떻게 되면서 가능해졌다고? Species they belong to becomes enriched in or depleted of individuals that operate a certain way. 갑니다. 그들의 학습은 어떻게 하면서 가능해졌냐면 이 종들이 they belong to becomes, 그들이 속하는 종들이 어떻게 되면서 풍부해지면서 동시에 depleted of, 어떻게 고갈되면서 뭐가? 그 개별적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가 되면서 이런 다차원적인 측면의 학습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뭘요? 타이트한 correspondence, 일치죠. 뭐와 일치한다고? individual, 부분과 그룹 전체의 학습이 사회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종 얘기 나온 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물체가 의미하는 건 그러면은 전체를 말했던 거. 더 낮은 위기의 생물이 의미했다는 건 뭐였어요? 그래서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조직은 전체라 치면 그 조직의 부분은 뭐가 되는 건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즉 조직이 교훈을 얻어야 하는 포인트는 빈칸일 텐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부분이었다는 거죠. 조직의 일부분. 그게 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답을 골라보시면은 몇 번이 되겠냐? 4번인 거죠. 그들의 개별 멤버들의 행동. 그 조직 안에 구성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하나의 멤버들, 구성원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33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갑니다. 역시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요. 자, 빈칸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요. 여기 그쵸? 여기도 그럼 밑에가 애매하게 남았어. 그럼 여러분들 아까 우리 31번에서 취했던 전략 기억하시죠? 빈칸 먼저 읽고 밑에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정보 얻어내서 힌트 얻으신 다음에 독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33번 가보겠습니다. The people who make the most of their abilities. 자, 중요한 표현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Make the most of A 하면은
A를 잘 활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equal, take the benefit of A. 이것도 똑같은 뜻이고요. 그러니까 take랑 make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떤 most와 더 benefit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리고 benefit 대신에는 advantage도 가능합니다. 이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advantage.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문이랑 단어는 정리해드릴 수 없는데 이게 구문 같은 것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those, 뭐뭐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다. who wait for a reward,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recognize that, 빈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저 빈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빈칸이라는 것을 보상을 기다리고 빈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자신의 abilities, 능력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오케이? 보상을 기다리면 빈칸이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이해됐죠? 그럼 이 빈칸이라는 걸 인식한다는 행위는 여기 초점 맞춰봤을 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것이. 그치? 보상을 기다리면서 빈칸이라는 걸 인식하는 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읽으면서 좋은 걸 찾으시면 되는데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그 좋은 건 도대체 뭘까? 이거 봅니다. Ninth grade students. 9학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아마 중3일 겁니다. 6 더하기 3이니까 그렇죠? May not see the benefits. 이득을 볼 줄 몰라. hard work. 노력의 이득을 볼 줄 몰라. 그러나 advantages of a solid academic performance. solid는 견고한, 꾸준하게 학업적 성취,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의 장점은 will be obvious, 분명해집니다. Those students apply to college. 그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는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나온 정보를 추가하면 이런 거네. 그치 얘들아? 중3은 몰라도 고3은 알아. 뭘 알아? 이제부터 나온 게 중요한 거죠. 이제 뭘 안다는 거야? 노력 또는 꾸준한, 솔리드, 견고한 거니까 이제 계속 흔들리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는 거지. 공부를 했다는 거야. 꾸준함인 거죠. 꾸준함의 장점을 중3은 알아도, 중3은 몰라도 고3은 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요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잖아.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좋은 게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라는 거.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형광펜 들어가겠습니다. 형광펜은 저기 solid academic performance와 하드워크의 퍼포먼스 쳐주시고 예. 요것만 읽고서도 충분히 정답을 낼 수 있었다. 감 잡혔죠?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럼 밑에 내려가서 비슷한 선지 있으면 찾아봅시다. 있나? 봤더니 1번 해석해 볼게요. 하나씩. 자, college admission. 대학에 합격하는 것, 입학하는 것은 should be talent based. 재능이다. 재능을 기반으로 한다. 재능충이 이긴다. 완전 정답과 정반대죠. 패스. Few serious challenges. 진지한 도전 같은 것들은 거의 are met 하면은 만나지 않는다. 즉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너먼트. 어떻게? 한순간에. 중요한 도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완전 정답이죠. 그죠? 한순간이 아니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잖아. 3번 해석해 볼게요. 가끔 they should let themselves get distracted. 뭔 소리야? 가끔 방해를 받도록 스스로를 좀 냅둬야 할 필요가 있다. 가끔 좀 냅둬야 된다? 뭔 소리야? 패스. Rewards must be tied. 보상이란 연결돼 있어요. 어디랑? 과정이랑.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을 말해준 건데 그럴 듯 했습니다만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 말고 그냥 꾸준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치? 네. 그 다음 5번. mutual respect. 상호 존중입니다. 선생과 부모 간에 상호 존중이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죠.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4번은 쌤이 여기도 밑에 중간에 완전 있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은 풀이법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고 이건 2점짜리였기 때문에 빨리 해서라고 넘어갈게요. 이거 들으신 분들 조금 반정하세요. 조금. 일단 슈드 형광펜 쳐보세요. 슈드. 이 글의 주제를 알아내려면은 대입하게 스킬을 잘 쓰셔야 되는데 슈드는 뭐뭐 해야 된다는 뜻으로서 어떤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줄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
I have found that 형광펜 75도 내가 뭐뭐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은 이 글의 결론인 거예요. 내가 발견한 내용, 즉 내가 깨달은 점, 내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되는 거죠. 주제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해석해볼게. 이것은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This tends to interfere with 뭐를 효과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안 좋은 거지? 그래서 it is possible to be more objective. 더 객관적일 수도 있다라는데 아 이건 좋은 거네. 빈칸을 하면 객관적이라는 거야. 아 그럼 여러분들이 34번 문제를 푸실 때 예, 알아내야 될 정보는 뭐냐면은 뭐뭐를 하면은 객관성이 올라간다라는 거야. 객관성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읽어볼게. Decision should always be made.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줘야 된다? 형광펜 unhurried, detached way. unhurried는 서두르지 않는 거고 detached는 거리를 두고요.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객관성을 높여준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넷플릭스, 그래갖고 정답은 뭐냐면은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니까 4번 되는 거죠. 계속해볼까? When making decisions.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After all market studies. 모든 시장 연구가 complete, 완료된 다음에 시장 결정을 내릴 때 객관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 문제로 한번 가보시죠. 쌤과 순서 문제 가보겠습니다. 36번이고요. 속어법을 푸셔야죠. 속어법. 속어법은 뭐냐면은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등 이런 어떤 시그널들, 순서를 알려주는 시그널, 신호를 잘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주어진 문장 해석해볼게요. There's something, 있다 뭔가가. 어떤 뭔가. We can tell from a snowflake's size and consistency. 여기까지 끊어서 볼게. We can tell.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 tell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말하다도 있지만 알다, 구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 많이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 눈송이죠. 그 사이즈와 컨시스턴시에 있어서 또 봅니다. 이거는 적혀져 있긴 한데 밑에 컨시스턴시는 어떤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관성이라는 뜻도 있고 또 농도라는 뜻도 있어요. 왜? 소금물의 농도가 뭐 70%다라고 하면은 소금물 1000립도 70%고 먹다가 맨 마지막에 먹는 그 부분도 70도라는 거. 뭐야? 그 액체 속에서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농도라는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볼게. basically 기본적으로 더 smaller. 자, 이제 중요한 부분 나오죠. 더 비교급 부문. 더 비교급 어떻게 해석해야 돼?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죠. 근데 더 smaller이 여기까지 묶여 있네. 그치? 여기까지. 그럼 뭐야? The smaller the flakes. 그리고 눈송이가 작아질수록 그리고 the colder the air.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the greater the chance. chance는 커진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또 적어드릴 게 있어요. chance 기억나지 얘들아? the chance. 이거 선생님이 바로 저번 시간에 딱 설명해드렸던 거잖아요. 더 찬스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V 할 기회인데 더 찬스 다음에 of ing가 나오면은 어떻게 보통 해석된다고? V 할 가능성을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settling 어떻게 정착 멈춰 있을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주어진 문장을 요약하면은 눈송이가 작을수록 주어진 문장 요약해볼게. 눈송이가 작을수록 더 춥고 더 세틀링 남게 된다. 더 남는다. 뭐 이런 말이겠습니다. 눈송이가 남는다는 말은 근데 무슨 뜻이지? 녹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녹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녹지 않는 걸로 수정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더 이해가 하기 쉬우니까. 오케이, 가겠습니다. A 읽어보겠습니다. 자, they 형광펜 쳐보시죠. 대명사니까, 그죠? They keep accumulating water vapor까지. 워터 베이퍼는 수증기거든. 계속해서 수증기를 accumulate 한다. 뭐 한다? 축적시킨다. 그리고 growing bigger and bigger. 점점 더 커진다. 언제? Shortly before they reach us. 그들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아마 그들이 가리키는 거는 논숭이란다. 미안. 눈송이 같습니다. 눈송이가 수증기를 머금고 점점 더 커져.
언제까지?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 커진다는 거지.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나온 거야, 얘가? 주어진 내용이 눈송이가 작을수록 더 춥고 더 녹지 않게 되는데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눈송이가 수증기를 먹고 점점 더 커진다. 주어진 문장은 작은 눈송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진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A를 지웠거든요. 그런 내용상의 어긋남 때문에. 근데 너네 입장에서 해설해야 되잖아, 해설이란 거는. 나는 A를 논리적으로 지울 수 있는 분은 없었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이렇게 하기에는 A가 눈송이도 있고 뭐 주어진 문제가 다음에 이어질 수도 있고 물론 있고 더 플레이크스가 또 마침 복수네. 그러니까 대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왠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렵다고 생각하고 해서 해볼게요. 자, B 형광펜 디스에 쳐주시면 됩니다. 디스 이것이 뭔지 모르겠으나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뭐 때문이래. 그러면은 이것은 결과인 거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뭔데? cold air가 hold almost no liquid water. 물을 액체를 거의 가지고 있을 수 없대요. 찬 공기는 액체가 없다. 그래서 so the flakes don't take on more water. 그래서 눈송이가 물이 없다는 거지. 더 많은 물을 take on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which is 그건 what makes them grow in size.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건데 예. 이 논송이가 물을 받아들이면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준 정보야. 그럼 봐봐. 이 문장은 이런 거죠. 그 앞에 뭔 말이 나왔을 거냐면은 찬 공기는 액체를 머금을 수 없고 그래서 눈송이가 물을 더 못 먹거든. 근데 만약에 이 물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눈송이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눈송이가 그래서 물을 못 먹은 거라고. 눈송이가 물을 못 먹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그럼 위로 올라가 볼게. 말이 되는지. 눈송이가 물을 못 먹으니까 눈송이가 더 작아져서 더 추워지고 녹지도 않아. 말 되지. 물을 먹으면 사이즈가 커진다잖아. 근데 물을 안 먹었잖아. 그래서 작아진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디스라고 하는 게 요 앞에 내용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거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디스가 그러면은 요 파란색입니다. B가 완전 이어져. 그치? 근데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정은 안 낼게. 네, 충분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 B 아직 살아있는 상태라고 가정할게요. 이제 C가 보겠습니다. Landing on branches or power lines. 랜드는 착륙하는 건데 파워라인 전선이고 브랜치는 나뭇가지야. 나뭇가지나 전선 위에 떨어지는 거야. 눈이겠죠. 그게. 그래서 forms 형성하는데 a thick layer, 두꺼운 층을 형성하게 되고요. gathers for some time. 어느 정도 모여요. without falling. 떨어지지 않고 계속 모인다는 겁니다. 전선, 나무, 가지 위에 눈이 떨어져서 두꺼워짐. 그리고 추락, 떨어지지 않는다. falling 없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첫 문장의 정보였어. 오케이? 자, 그럼 A, B, C 다 읽어봤어. 근데 C는 확실하게 안 되는 거 알겠죠? 눈송이가 작을수록 더 춥고 더 녹지 않아. 근데 전선 가지 위에 떨어지면 눈이 두꺼워서 떨어져서 두꺼워져. 요 내용은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은 요 내용은 나올 수가 없는 게 두꺼워진다. 점점 모인다. 이게 그럼 눈이 커진다는 건데 커진다는 내용은 A 다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C는 뜬금없어. 주어진 문장 다음에 나오기에는 작은 내용 다루고 있는데 나오기엔 좀 뜬금없고 A, B, C 중에 C 지워졌고 A와 B 둘 중에 뭐가 먼저인지 한번 골라보도록 할 건데 A를 쌤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가볼게. Sometimes it snows. 가끔 눈이 내리는데 great clumps of snowflakes. 클럼프는 덩어리야. 더 큰 덩어리로 내리게 되고요. 그러나 그들의 splendor, 화려함이라는 뜻입니다. Only short-lived, 단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화려함도 얼마 가지 못한다. And 그리고 these thick flakes 하면은 이렇게 두꺼운 눈들이 포함하고 있죠. 많은 수분을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겉보기에는 harmless kind of 하면은 일종의 무해해 보이는 거야. 이 눈 오는 게 무해해 보이거든. 근데 in fact 실제로는 brings with 가져오는 게 considerable hazard 하면은 상당한 위험성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럼 A의 내용은 얘들아. A의 내용은 쌤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거야. 크기가 작아. 미안. 크기가 크지. 크기가 큰 눈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근데 그게 어떻다고? 위험하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A예요. 그럼 B 다시 읽어볼게. This is because 하고도 읽었던 거 아까 내용이었죠. 찬 공기가 액체가 없고, 눈송이가 물을 더 머금을 수 없죠. 만약에 먹으면 사이즈가 커질 텐데 머금을 수가 없어요. Meanwhile, 한편 근데 더 큰 눈송이도 있어. 근데 걔네는 좀 따뜻한 날씨를 암시한대요. 눈송이가 커진다라는 거는 날씨가 따뜻하다라는 거지. 아, 그러면은 여기서 전환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크기가 작음에서, 크기가 작은 눈송이에서 크기가 큰 눈송이로 넘어가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작을수록에서 작은 얘기로 넘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A보다는 B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파란색이 파란색 정보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럼 눈송이의 크기가 작은 이 내용이 나왔지. 작다는 내용 나왔으니까 이제는 작은 눈송이를 미안해, 쏘리. 크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크기가 큰 눈송이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쉽게도 C도 큰 내용이고 A도 큰 내용이야. C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크기가 커지는 눈송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잖아. 두꺼워진다. 그치? 근데 봐봐. C를 더 읽어볼게. Landing on branches 문장 아까 읽었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렇게 축적되어 있는 웨이트 무게가 이 눈인데 어떤 눈이냐면 damp snow 하면 습한 눈이야. 그래서 수분을 많이 머금은 눈이죠.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습한 눈에 축적된 무게가 유발한대요. 이 나뭇가지랑 파일런스, 철탑이 콜랩스, 붕괴하도록 안 좋은 사건이죠. 근데 아까 A에서 뭐라 그랬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했죠. 그럼 그 상당한 위험성의 예시로 전선과 나무에 내리는 눈이 발생시키는 사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크기가 큰 게 안 좋다라고 말은 쓰기도 했지만 굉장히 구체적 예시가 등장했잖아. 구체적 예시. 근데 A는 구체적 예시가 아니고 크기가 큰 게 안 좋다라고 말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겠어요? B 다음에 A 다음에 C가 나와야 연결이 되는 거죠. 전체적 흐름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논술이 작을수록 해서 작은 얘기 받아주고 크기가 작은 거에서 크기 큰 거로 넘어갔지. 그 다음에 그 크기 큰 걸 받아주려면 A, C 둘 다 크기가 큰 눈송이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A가 더 큰 정보야. 그 다음에 그 예시로 구체적인 예시로 C가 나온 거야. 그래서 순서는 B, C라는 거지. 어려웠죠. 크게 해석이 어렵거나 아니면 문장이 되게 길거나 그런 유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36번 인정입니다. 37번 들어가 보시죠. 똑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37번도 역시 속어법이고요. 자, 첫 문장 하나씩 읽어보면 될 텐데 이 주어진 문장 해석해 볼게요. 역사적인 경제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뭐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대요. 교훈인데 어떤 교훈이냐면은 작은 사고들에서 나온 교훈입니다. 왜? To build a robust global economic system. 튼튼한 이제 robust는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은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사고에서 나온 교훈을. They can resist and weather. 저항할 수도 있고 weather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Big crisis 아주 큰 위험을 견딜 수도 있어. They will undoubtedly 확실하게 happen at some unknown time in the future. 미래에 어떤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대해서 버티고 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사고에서 재앙에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어진 문장, 주어진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진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런 내용인 거죠. 한마디로 튼튼한 어떤 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위기를 견딜 경제 체제를 만들려면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사고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재앙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A로 들어가 볼게. Only by studying accidents can we learn. 자, 굉장히 중요한 문장 나왔죠. 어떻게 된 거야? Only by studying accidents가 강조되는 거.
강조돼가지고 오직 사고들을 연구함으로써만 인 거고, 그럼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더라? 도치죠. Can we learn? 원래 we can learn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그 노가다. 도치 구문인 거예요. 알겠죠? 오직 사고들을 연구함으로써만 우리는 배울 수 있다. 됐죠? 이거 도치 구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도치, 강조 도치 구문입니다. 아무튼 그럼 계속 가보자면은 사고를 연구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는데 뭘 배울 수 있냐면 to build better air transportation system. 어떤 걸 배울 수 있다는 겁니까? 항공교통인데 안전한, 더 나은 항공교통 체계. 더 나은 항공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사고 연구를 함으로써. 그럼 주어진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죠. 위기를 견디려면은 재앙을 연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항공교통 체계를 더 좋게 만들려면 사고를 연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항공교통 체계는 너무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 비해서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그렇고요. B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A를 지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쌤이 답은 못하겠어요. 아직 모르죠. 뭐 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시로 바로 등장한 걸 수도 있으니까. B 읽어볼게요. We need to consider.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What could potentially blow up the global system? 어떤 것이 우리의 글로벌 시스템을 날려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what could be done? 무엇이 행해져야 되는지, to build a more robust global system, 더 튼튼한 글로벌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어떤 시스템이야? withstand, 견딜, 뭐를? 이런 가능한 위기들을 현관편에 치겠습니다. 앞에 위기들이 언급됐다는 거죠. 이 위기들을 견디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potentially blow up the system. 어떤 게 우리에게 blow up, 날려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위기들을 견디려면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겠고, 근데 이 위기가 주어진 문장이 있었냐라는 건데, 있었니 얘들아 없었니? 있었지. 여기 위에 있었잖아. 저기 크라이시스를 받아줄 만한 크라이시스 여기 있었잖아. 그래서 연결되는 거야. B는 좋아. 그럼 C 가볼게. 예시를 들고 있죠. 형광펜. 예시를 들고 있어. 예시. 예시가 뭐냐면은 생각해보자 한번. 뭐 Development of Air Safety. 항공교통. 항공의 안전의 발전을 고려해보자. 항공 안전에 대해서 예시를 들겠다는 겁니다. A도 항공 얘기했잖아. 근데 C도 항공 얘기잖아. 근데 누가 먼저야? C가 먼저인 거지. 그럼 적어도 확실해진 거는 CA인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BCA인지 CAB인지 둘 중 하나라는 거야. 그치? 그럼 B를 한번 좀 더 독해를 해볼게요. We in learning how to build more robust systems 배우는 것이죠. 배우는 것에 있어서 뭐를? 어떻게 더 튼튼한 시스템을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disaster, 사고에 대처할지. 그러려면은 좋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teach us a little. 가르쳐주는 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알려준다가 아니고 좋은 사건을 연구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좋은 사건은 우리에게 거의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떤 걸로 가야겠어요, 이제? B를 읽었잖아, 얘들아. 응? B 읽었는데 만약에 C, B라 그러면은 A 다음에 B라는 거잖아. A 읽어볼게, 쌤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have to get organized. 조직돼야 돼요. Listen to and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어떤 권고사항들을 listen, 듣고 implement, 실행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flow from economic accident, 사고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런 권고사항, 즉 사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권고사항들을 듣고 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사고를 잘 연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사고는 여기서 뭐야? 여기 있는 굿 이벤트의 반대말인 거지. 그치? 그러면 C 다음에 A로 갔다가 B라고 생각을 해봐. A 다음에 B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A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지. 사고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려해봐야 돼요. 뭐가 날릴 수 있는지, 뭐가 다시 시스템으로 왔어. 이런 가능한 위기들에서 견디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했는데 이런 위기들, 여기 위기 나왔어? 안 나왔잖아. 주어진 문장 다음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구나. B가 시작인 거는. 그래서 BCA로 가면 된다는 거죠. 아까 물론 this possible prices가 프라이스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바로 B로 시작하셨어도 돼요. 그럼 좀 빨리 풀렸겠죠? 그럼 바로 BCA로 풀렸을 텐데
불안하니까 한번 A를 읽어봤어요. 그럼 B, C, A 가시면 되는 거였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장 삽입 하나 더 해설해드리고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빨리 끝날 거야. 잘 봐야 되라. 39번인데요. 이것도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39번 문제는 우리가 문장 삽입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얘도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선제 추론,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적 단절을 잘 포착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뭘 통해서 하냐면은 뭘 통해서 한다? 위에랑 똑같습니다.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해봐야 돼요. 현관편 바로 들어가시고 however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이죠. 우리가 만약에 one another, 서로란 뜻이에요. 서로의 말을 들어준다면은 이것은 말입니다. 될 겁니다. advantage, 장점이 될 겁니다. 뭐보다는 hindrance는 방해라는 뜻이에요. 방해 요소보다는 장점이 될 것이다.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하지만 우리가 서로 들어주면 어떻게 될 거다? 방해보단 장점이 될 것이다.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얘들아, 요 하지만이라는 문장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이전엔 이 문장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뭔 내용이 나왔겠어요? 우리가 서로 들어주지 않아서 안 좋았던 이게 나와야지. 그치? 이게 나의 선제추론이야. 여기 앞에 나올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이후부터 뭐겠어? 우리가 서로 들어주는 거야. 그래갖고 좋겠어 안 좋겠어?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거야. 요게 들어가려면은 앞뒤가 이렇게 돼야겠지. 그치? 한번 해석해보자고. Imagine that, 상상해보자. 현실이 돌돌 in a wide open field. 넓게 펼쳐져 있는 들판 속에서 큰 바위라는 걸 한번 상상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어떤 바위를 바라보고 있다. 똑같은 거야. Looking at this rock. 너랑 나랑 이 바위 보고 있는데 various part of it. 이것의 다양한 면을 서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sometimes 가끔 we are on opposite side. 서로 반대편에 있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을 보게 되는 거죠. 현관편. 현관편 안 하고 밑줄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관점을 보게 돼. 그러면 아웃이지. 괜찮지. 서로 들어주지 않는 거 다른 내용인 거니까. 근데 other times 또 다른 때는 same side 같은 면을 바라보네. 그러면은 서로 들어주는 거 아니야? 서로의 관점을 했더니 같은 면을 바라보면서도 yet 그러나 perceptions 우리의 인식은 서로 differ 달라요. 계속 다른 내용 나오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 앞으로 글의 흐름이 계속 다른 내용 나오다가 어느 번호를 기점으로 갑자기 둘이 똑같아지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걸 주목하시면 돼요. 계속 갑니다. You're more interested. 너는 더 관심이 많아. 어디에? Box. 벌레에 더 관심이 많아. 근데 where is 반면이면 서로 다르다는 뜻이잖아. 나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 이끼에 관심이 많아. I'm more interested in the moss. 우린 달라. 4번 다음 가볼까? differently. 우리가 그래서 서로 바위를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근데 여기서 bound to라는 표현이 쓰였죠. 저거는 좀 챙길 필요가 있는데 이 동사 플러스 왜 대문자야. 이 bound to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도록 묶여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면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르게. 근데 if I let you tell me about the box. 나한테 네가 벌레 얘기를 하게 됐또. 그리고 you let me talk about the box. 나는 너한테 이끼 얘기를 하도록 네가 나한테 냅둬. 그럼 우리는 both 둘 다 결정하겠죠. 탐구해보기로 서로의 curiosities 뭡니까? 호기심을. 서로 넌 이게 궁금하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form도 형성하겠죠. 더 more holistic. holistic은 전체적인 이해입니다. 그럼 뭐야? 똑같이 이제 우리가 전체가 된다는 거죠. together. 함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5번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differently인데 갑자기 함께하게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의 해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선생님이 이게 보내드린 오늘 정리해드린 표현들 있죠? 이것들 꼭 외우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